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매도 이어졌지만 기관들이 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주면서 증시 모두 양지수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1940선대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 어제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월요일에 무너졌던 600선을 회복하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또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1% 넘게 올랐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최근에 중소형주들 낙폭 과대한 상태에서 실적이라든지 수급이 동반 유입되고 있는 모습, 도이치모터스가 눈에 좀 들어오는데요. 최근에 수급적으로 본다면 기관이 7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일부 있긴 하지만 최근에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관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바닥권 탈출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에 신차 부분의 우려를 잠식시킨 2분기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BMW 코리아가 2019년 수입 물량 축소 정책으로 인해서 취급액 지연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6월 중순경 자체 테크니컬 캠페인으로 인한 출고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분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6.1%와 8.5% 증가를 했습니다. 매분기 타이트한 신차 발매 스케줄 때문에 연간 신차 부분 매출액은 상저하고 추이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의 AS 부분의 매출 추이인데요. 서비스 센터 시설 투자에 따라 AS 부분의 기초 체력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향상됐습니다. 6월 초 제주센터 개장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팩토리 형식의 신규 서비스 센터가 오픈되면서 AS분의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여기에 따라서 매출과 이익단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기초 체력이 상당히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눈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798억 원, 영업이익이 233억 원이었는데요. 작년 대비 매출액은 3.2% 하향됐지만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195% 증가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이치오토월드가 6월 말 기준 누적 공정률이 67.4% 달성하면서 매출액 616억 원, 영업이익이 153억 원으로 기록했습니다. 굴토 작업을 마치면서 연말까지 공사 차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연간 안정적으로 대규모 수익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이치모터스의 실적 관련된 서프라이즈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밸류에이션도 현재가 기준 보면 PER 기준 4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 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가격 전략은 최근에 주가가 오른 것을 감안해서 현재가부터 9,000원 구간에 늘림목 구간 매수 설정하시고요. 단기 목표가 12,000원, 손절가는 8,8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 그리고 JB소프트 김재성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차동환 차장의 에로티베쿰 올라와 있습니다. 8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11.99%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는 백은환 팀장의 TBC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7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12.2%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위에는 하체기위원회 파워넷이 올라와 있는데요. 8월 2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딱 일주일 됐는데 수익률 12% 넘어가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5위는 김재성 팀장의 유니온 머트리얼 12.99%, 그리고 4위는 김재성 팀장의 선익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6.21%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는 차동환 차장의 CJ시프트 올라와 있습니다. 8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9% 이상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28.57% 가져갑니다. 그리고 1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시노펙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약 3주 정도 됐는데 4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채기 위원님께서 일주일 전에 파워넷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재 순위권 6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 12% 이상 가져가면서 목표가 5,000원 넘어섰습니다. 계속 가져가 볼까요? 아니면 좀 매도를 해볼까요?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제가 8월 6일에 오늘장 내일장 출연해가지고 저가 매수 기회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네. 또 화요일 날도 방송 출연했을 때 그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시고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 일단 이 회사가 태양광 인버터라든가 ESS죠.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전원 장치를 전문적으로 좀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미래 성장하고 같이 좀 연관이 되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더 좀 지켜보시면 좋겠는데 최근에 이제 단기 조금 급등을 하면서 과열로 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거래일 정도 단일가 좀 매매가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3일 동안은 뭐 주가가 크게 뭐 상승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일가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성장주로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까지 5,000원 이제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하면서 6,500원까지 한 단계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넷 목표가 6,500원 새롭게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 시노펙스를 이 8월 8일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3,000원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46% 이상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고요. 전체 순위권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시노펙스 좀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네, 우선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올랐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적용되는 이제 이 돔 스위치를 이제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라는 이제 이슈가 발표하면서 이제 급등을 했었고요. 이 일본계 기업들이 이제 장악하고 있는 이제 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돔 스위치를 자체 개발해서 공급하는 업체는 이제 시노펙스가 이제 처음인 것만큼 이제 기대감은 아직도 이제 살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종목마다 항상 각각의 저항선이 있고 각각의 지지선이 있는데 각각의 저항선과 이제 지지선을 이제 돌파하거나 이탈했을 시에는 항상 일부라도 이제 매도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차 목표가 이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비중을 이제 전부 다 가지고 계시다면 여기서 이제 절반을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절반을 홀딩한 상태에서 이제 2차 목표가를 노리겠습니다.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2차 저항선으로 이제 설정을 해야 되고 2차 저항선이 지금 이제 3,800원 전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2차 목표가는 3,850원으로 잡은 상태에서 홀딩하고 이제 다음 목표가를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이평선으로 봤을 때도 일단 11선을 기준으로 이제 11선까지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 나오고 다시 이제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11선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이제 체크하는 정도 가져가 보면 좋겠고요. 이제 반드시 현재가 전후에서는 절반 정도는 매도하고 나머지 절반만 비중을 가진 채로 3,850원 목표가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노펙스 3,850원대까지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채기 위원님께서 이제 장에 좀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오면 될까요? 오늘도 지금 이제 동시호가의 양시장이 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 어제 이제 미국 쪽에서의 유가 에너지주가 강세가 좀 보이면서 특히 원유 재고가 급감을 했었죠. 그래서 좀 상승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좀 두려워하고 계시죠. 특히 어떤 거냐 제약 바이오주들이 빠지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충격을 좀 받았는데 일단은 제약 바이오주가 좀 빠지는 것은 그동안에 많이 쌓였었던 거품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신라젠이 압수수색 받으면서 장중에 하한가까지 갔었지만은 바로 또 코스닥 쪽에서 빠르게 좀 시장에서 회복을 하면서 좋은 상태로 좀 끝났는데 계속해서 이제 5일선에 어느 정도 좀 안착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계속해서 이어갈 것 같다는 거고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과연 이제 임시 국무회의에서 어떤 또 이야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만약에 정책적인 부분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초반에 좀 강세를 좀 보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이제 관련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오후에 이제 어느 선에서 이제 최고종 이제 발표가 날지 모르겠지만은 삼성전자의 좀 주가가 오늘 네. 변동성이 시장에 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내일이죠.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마 국내 금리를 좀 내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이제 스탠드만 좀 잡아주는 그런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이제 미국 쪽에서의 뭐 GDP 수정치라든가 7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각종 지표들 좀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대해서 너무 들어하지 마십시오. 저번에도 8월 6일에 제가 방송 출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공포가 왔을 때 기회였다는 거,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께 오늘장 전략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지금 이제 한국 증시 자체가 이제 호재가 아예 없는 상황인 건 맞지만 지수 자체가 이제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보다 과하게 빠진 부분이 맞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적극적인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따가 이제 북한의 최고인민 이제 위원회 이제 그게 있는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에 따라서 이제 대북 관련주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 이제 나온다면은 이제 대북 관련주가 이제 순간적으로 급등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이 이제 코스닥을 대량 매수해 준 점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이 이제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가 매수라고 판단이 됐는지 뭐 연기금 등이 굉장히 많이 매수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수급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라젠이 지금 이제 연속 하한가 3번을 가고 이제 전일에도 이제 하한가를 갔는데 사실상 이제 코오롱 트시즌도 어느 정도 이제 상패가 결정된 부분이고 신라젠 자체도 이제 자체적으로 불안정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악재가 이제 수면 위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들 이제 상승 악재 소멸로 인한 악재 노출로 인한 이제 상승 가능성 열어봐야 될 듯 싶습니다. 네, 8월 29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이 경기 침체 우려는 수그러드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관망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번 주 미중 간 전화 협상이 있고요. 또 9월 초 무역 협상 이전까지 시장의 경계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오늘 오후 2시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에 따라서 이 시장의 분위기와 수급이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나오는 뉴스 계속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44,1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전해드렸듯이 오늘 오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전원 합의체 선고가 내려집니다. 관련된 뉴스 참고하시면서 오늘 장 대응하셔야 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는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73,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에 대한 증권사의 리포트가 여러 나왔습니다. 일단 3, 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며 매수 의견을 주는 리포트가 다수 나왔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강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현대차 0.39%의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어제 2% 넘게 오르면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네이버 약보합권 14만 6천 원에 시장 출발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모비스가 6위권까지 올라왔죠. 어제 3% 가깝게 급등하면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어제 24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24만 7,5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 오늘도 강보합세 이어갑니다. 32만 5,500원에 시장 출발하고 있고
이제 셀트리온이 8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와 함께 신한지주가 11위권까지 빠진 상황인데요. 셀트리온 오늘은 조금씩 쉬어갑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SK텔레콤 9위권 0.2% 약보합권에서 시장 출발합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4% 가깝게 급등하면서 시총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공장 가동에 대한 기대감 받으면서 시장에서 이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8만 9천 원대까지 오르면서 시장 출발합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일단 강보합권에 그치고 있는데 코스피는 1944선 그리고 코스닥은 1포인트 가깝게 올려내면서 603포인트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좋지는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깝게 하락, CJ ENM도 1%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요. 헬릭스미스도 0.6% 하락세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MW 오늘은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차별화된 모습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좀 쉬어갔습니다. 오늘은 다시 6만 1,000원대에서 6만 2,0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펄어비스는 약보합권에 그칩니다. 18만 2,400원에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HLB 제외하고도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메디톡스 1% 가깝게 하락합니다. 어제 급등했던 만큼 오늘 쉬어가고요. SK 머트리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1% 가깝게 하락, 그리고 휴젤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하락하면서 시장 출발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6만 원대 회복이 됐는데요. 오늘 약보합권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0.3% 하락세, 6만 원 선 오늘 깨졌고요. HLB 10위권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41,550원에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채기 위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팅크에어입니다. 제가 이 종목도 여러분들께 좀 여러 번 좀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이번에 좀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동반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하락하는 동안에 어떤 악재가 나온 게 아니라 시장의 좀 가치가 좀 떨어지면서 동반 좀 하락했던 부분에서 내부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인 부분 계속해서 유지를 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및 그다음에 맵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차량용 블랙박스, 그리고 태블 PC, LBS 이치 기반 서비스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라든가 그다음 차량용 블랙박스가 그야말로 단순하게 내비게이션 뭐 지도 안내하는 부분, 블랙박스 같은 뭐 촬영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블랙박스가 더 진화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비게이션하고 블랙박스에 자율주행차의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출시가 되면서 장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그 성장주인 자율주행차하고 또 연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또 정부 쪽에서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좀 도로 좀 다니다 보시면은 여기 상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계속해서 정부에서도 좀 지원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책적인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점 피부로 지금 조금씩 닿고 있다는 거고 LBS 같은 건 이치 기반이다 보니까 증강현실하고 연관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4차 산업 중에서 미래 성장이 바로 또 AR, VR에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되겠죠. 증강현실이 그냥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조금 광고 쪽으로에 많이 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입을 할 때 직접 오프라인 매장 가서 구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해서 물건을 사게 되는데 이제는 가상현실이라든가 이런 증강현실로 해서 나에게 직접 외치를 해보거나 또 가구 같은 경우도 방에서 내 방하고 또 어울리는지 그런 걸 다 배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개하는 그런 어플 같은 경우도 증강현실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도입해가지고 내가 직접 가서 본 것처럼 정확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광고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염두에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런지 상반기에 볼보 트럭 코리아에서 자율주행 디바이스 제품에 대해서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상반기 때 이제 5G라든가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이런 게 좀 연관이 됐을 때 삼성하고 구글에서 커넥티드카 공동 플랫폼 구축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만큼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도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곳에다가 투자를 했을 때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을 과거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다는 거고, 또 최근에 극커브 속도 경보 시스템이죠. 국제 표준 시험을 통과를 했다라는 또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특히 뭐 초행길, 그다음에 야간 운전이라든가 빗길 운전, 눈길 운전 이런 거 운전하다 보면은 갑자기 도로가 급커브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시스템에다가 이것까지 또 도입이 된다고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운전하는데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블랙박스라든가 내비게이션 생산에서만 멈추지 않고 시대의 변화와 같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그런 회사다 보시면 되겠고, 차량용 공기청정기도 좀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뭐 서울에서도 미세먼지 때문에 뭐 차량 이부제 이야기 좀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지만은, 그때 이제 팅크에도 약간 좀 보였지만은 그렇게 강세를 좀 보이지 못했었는데,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 문제가 다시 한번 좀 대두가 된다,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이쪽에서의 또 수요도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이 공기청정기를 생산하는 회사들 있었죠. 이 회사들이 과연 얼마나 성장을 할까 했는데, 그때부터 주가를 한번 봐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었습니다. 차량용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새로운 어떤 시장이 좀 열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린 자녀를 좀 두신 부모님들께서 특히 더 많이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장착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량이 출시가 된다 하면은 전문적으로 공기청정기가 장착이 돼서 출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상반기에 매출액이 934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7억을 좀 달성을 했다. 그래서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 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2.7% 좀 증가를 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 구조가 뭐 나쁘진 않다. 뭐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26억이 나오고 있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1944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미래 성장주하고도 연관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채의 비율 같은 경우는 36%밖에 안 됩니다. 유보율 같은 경우는 2,944%. 지금 이 가격대에서의 유보율이 2,000% 갖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있을까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안정적인 좀 회사가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8,200원, 손절가는 6,750원, 단기적으로 별은 3개, 장기적으로는 별 4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한빛 소프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빛 소프트는 과거에 게임주들이 좀 올라갔을 때 그때 같이 좀 올라갔었는데, 지금 게임주들이 좋지가 않죠.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드 문제로 해서 중국 관련주들이 전부 다 추세가 꺾이면서 장기적인 조정이 좀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장기적인 조정을 조금 마무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빛 소프트는 전문적으로 이제 온라인 게임을 운영하는 회사였죠. 그런데 이제 이 온라인 게임에서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R하고 VR 같은 경우도 게임 쪽으로 접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AR, VR 쪽 게임도 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고, 손자 회사격이죠. 자회사인 한빛 드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SK텔레콤과의 산업용 드론에 있어서 제어 솔루션을 좀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드론 같은 경우도 어느 한 분야에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상업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규제가 확실하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상업적으로 규제가 풀리게 된다고 하면 1차적으로 택배 사업 쪽으로 해서의 많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농업적으로도 많이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방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자들 뭐 추격이라든가 또 실종자들 수색하는 데 있어서도 드론이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 또 보면은 이 드론에 관련된 교육 이런 것들이 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격증 쪽도 많은 사람들이 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여기를 또 드론 관련된 회사에서 또 운영하신 분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좀 오고 계신다고. 그래서 글로벌 또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포렉스가 좀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쪽 관련해서 또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이 이번에 좀 침체가 됐을 때 대체 쪽으로 해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특히 또 가상화폐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2분기에 매출액이 146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건 26억,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 같은 건 24억을 좀 기록했다. 그래서
뭐 비율로 따졌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거 50%, 영업이익 같은 거 524%, 당기 수익률 21%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모 회사이죠. 자회사에서도 모 회사인데 T3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 여기서도 좀 실적이 좀 좋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온라인 게임 오디션인데 이게 중국하고 한국,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쪽에서 꾸준히 지금 매출을 좀 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238억이 좀 나왔고, 영업이익 같은 건 68억 원, 당기 수익률은 65억을 좀 달성을 해서 비율로는 매출이 40%, 영업이익이 97%, 당기 수익률이 34% 좀 증가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3,400원, 손절가는 2,930원. 단기적으로는 별 2개, 장기적으로 별 4개 말씀드립니다. 네, 팅크웨어 그리고 한빛소프트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할 첫 번째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입니다. RS 오토메이션은 이제 로봇 모션 제어기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및 에너지 제어 장치와 같은 이제 산업용 제어 솔루션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봇 모션 제어 및 이제 에너지 제어 장치를 제품군으로 보유한 국내 유일의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동사가 이제 제공하는 이제 모션 제어기 및 이 드라이브 제품들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및 이제 이에 근간이 되는 뭐 이제 사물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로봇 아니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 등의 이제 핵심 장치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이제 2018년 구매 조건부 이제 신제품 개발 사업에 이제 민관 공동 투자 과제 기업으로 이제 선정이 된 후에 이 삼성전자와 기술 개발 표준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 과제로 개발한 이제 로봇 및 그리고 이제 스마트 머신용 이 다축 서버 드라이브 개발을 완료하고 이제 평가를 거친 후에 양산을 하겠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 제품은 이제 로봇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이제 핵심 부품이 이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 건으로 계속 이슈가 많은데 이러한 건에 맞서서 이제 탈일본 이제 소재와 이제 부품 개발을 추진하는 국내 대기업의 이제 구매 확약이 이제 동반된 제품으로 이제 향후의 수요 확보와 그리고 이제 판로 개척이 이제 원활히 진행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고요. 이 글로벌 리스크가 점차적으로 계속 이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이제 로봇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이 대기업과 추진한 과제가 이제 때마침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 국내 로봇 생태계 업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RS 오토메이션은 이 서버 모터 이제 전문 기업 이 코모텍과 이 협업을 통해서 이 협동 로봇 등에 필요한 20비트급 자석식 엔코더를 이제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엔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폭탄이나 그리고 이제 유도 무기 등의 정밀 위치 제어에 사용되는 이제 핵심 부품으로 이 과거부터 수출 규제의 이제 품목이었고 또한 이제 일본의 이 수출 규제 강화 시 리스크가 큰 핵심 부품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개발한 이 자기식 엔코더는 이 광학식보다 내구성이 높고요. 이 박형 구조가 가능해서 이 로봇의 관절과 이 스마트카 같은 이제 미래차 등에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시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RS 오토메이션은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핵심 전략으로 이 원가 경쟁력 확보에 집중한다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매출에 기여하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항목 외에는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이 굉장히 이제 유효적으로 먹혀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반기에는 또 대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이제 기술 개발이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고, 이 스마트 팩토리 및 이 신재생 에너지 이 시장의 활성화로 인한 실적 성장 역시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어느 정도 대량 거래가 터지고 이제 거래량 없는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주가를 핸들링하는 이제 뭐 큰 손들의 이탈이 아직 없다라는 상황이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이제 매수는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 11,500원, 손절가 8,450원 이탈 시에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광명전기입니다.
광명전기는 이 1955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이 수배 전반 그리고 이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 그리고 이제 임대 사업 등의 제조, 판매, 용역 제공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이제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이제 한국철도시설공단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등이 있습니다. 이 수배 전반 부문 이제 중전기 산업은 이 대규모의 신규 투자 및 그리고 정부 주도의 SOC 사업 등과 밀접한 관계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 이제 대북 송전 관련주로 이제 시장에서 인식이 되어 있고 뭐 이제 북미 실무 협상이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협상이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때마다 이 개성공단 관련주와 같이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대북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폭락을 한 상황이고 최근에 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격화가 되고 또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권이 터지면서 이제 국내 증시가 특히 이제 다른 세계 나라 증시들보다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었는데 그러한 시장 영향까지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는 이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의 폭락 그리고 대북 관련주들의 이제 섹터의 폭락 등 이제 모든 악재는 다 맞은 상태에서 최근 이제 반등하려는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전에도 제가 시장 분석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 한미 연합 훈련이 종료된 후에 북미 실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반등은 그로 인한 반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상승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북한이 과거부터 자주 해왔던 행동들이고 미국 역시 북한을 이제 협상 테이블로 이제 끌어들이기 위한 유화적인 제스처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판은 아직 깨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제 한미연합 훈련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식으로라도 이제 협상의 자리는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 북미 실무 협상이 시작되면은 다시 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대감이 이 대북 관련주들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최대 주주 지분율 29% 그리고 이제 유통 주식수 대략 3천만 주 정도 되고요. 현재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이제 2018년도 기준 모두 흑자이기 때문에 이제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대북 관련주더라도 이제 재무 상태가 안 좋으면은 이제 오늘의 좋은 사람들처럼 이제 유상증자 같은 악재 공시가 뜰 수 있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에 투자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재무 상태가 양호한 기업들로 하는 게 좋고요. 지금 시즌 분기 자체가 이제 유상증자나 뭐 대규모 유상증자 혹은 이런 식의 이제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들이 이제 그런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 시국에서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기업들로 들어갔을 때 그런 돌발적인 악재를 맞을 수 있다라는 점에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굉장히 많이 폭락을 하였고 해당 종목 역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의 매수세는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한 틈을 타서 오히려 보유 물량을 계속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 2,600원, 손절가 1,810원 이탈 시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동양물산입니다. 417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20%에 가까운 급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재규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지금 유상증자 이제 결정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유상증자가 나오게 되면 물량이 좀 압박이 좀 있기 때문에 제 거 이게 차트 한 번만 좀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피디님?
이게 공시 안 된가요? 안 되면은 아니요, 됩니다. 된가요? 네. 이 공시 일정이 이제 여러분께서 항상 잘 보셔야 돼요. 또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이제 부분인데 8월달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뭐 유상증자라든가 권리라든가 그런 일정표가 나옵니다. 증권 사이트마다 보면은 그걸 여러분께 좀 미리 좀 보시고 좀 판단하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금 운영 자금으로 해서 한 108억, 그다음에 타 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해서 한 309억에서 약 전체적으로 417억 정도에 지금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보통 주식이 이제 주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 보시면은 여기 학정의 지금 예정 발행가가 지금 835원입니다. 그래서 10월 21일인데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가격이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다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재무 구조가 좋은 회사들을 잡으신다 하면은 이런 걱정은 없습니다. 재무 구조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운용 자금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티팜입니다. 이 신규 박테리오 파지 특허 취득 소식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1,450원대까지 올랐는데요. 김대성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옵티팜 같은 경우는 이제 박테리오 파지 관련 특허권 취득 소식에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이번 특허는 뭐 질병이나 감염을 일으키는 이제 병원성 세균을 효과적으로 용균하는 이제 뭐 그러한 이제 다양한 분야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모습인데 지금 오티팜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 단기 순이익이 3년 연속 적자 기록입니다. 때문에 이제 신규로 들어가는 걸 굉장히 추천하지 않고요. 이제 항상 이제 모든 종목들은 각각의 저항선에서 일부라도 매도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아까 리뷰 때 말씀을 드렸듯이 오티팜 같은 경우 1차 저항 11,100원, 2차 저항 12,200원입니다. 지금 1차 저항을 뚫지 못하고 밀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11,100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다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 그리고 제이비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8월 26일에 효성 첨단 소재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6%에 근접했는데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의 주가 상승은 아무래도 일본의 수출 규제 기대감으로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시행으로 추가적으로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과 정부의 장비, 소재 국산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세제 지원, 펀드 조성 등으로 시장에서 국산화 소재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에 의한 상승은 당장 나올 수는 없지만 정부의 정책과 시장에서의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반사수익 수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지난 7월 13일 상장하고 주가가 50% 이상 하락하고 1년 가까이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5만 원이 저항선이기 때문에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15만 원 돌파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UTI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스마트폰용 카메라 윈도우 커버 글라스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2018년 기준 제품별 매출 비중은 카메라 윈도우 98.3%, 커버 글라스 0.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전략 고객 사양 매출이 약 73%로 단일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시트 단위의 단위 공정, GDP, 레이저 커팅 노하우 등 경쟁사 대비 높은 기술력,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비해 생산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이 커 생산업체들에 침투하기에는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투자 포인트는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주요 고객사 판매 호조와 중국 시장 진출로 성장성과 안정성 확보 측면입니다. 국내 주요 고객사 스마트폰 판매 양호에 동사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은 주요 고객사가 플래그십 판매 호조로 매출액 191억 원, 전년 대비 64% 증가, 영업이익은 전년 1%로 전년 대비 1% 증가, 영업이익률은 15.5%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플래그십 이어 종저가 판매에도 양호한 상황이어서 매출액 증가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회사의 실적 가이던스는 매출액은 600억이고 영업이익률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세대 폴더블 향 UTG 공급에 대한 기대감 측면입니다.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이 출시 예정인 폴더블에는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커버 윈도우 CPI 투명 플라이 미드 필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CPI는 화질, 내구성 등의 단점이 있어 향후 UTG 강화 요리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사는 현재 UTG 개발을 완료하고 시험 생산 중에 있습니다. 몇몇 업체들과 개발 및 중장기 수주 측면에서 경쟁 관계에서 우회에 있습니다. 향후 국내 주요 고객사가 UTG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동사가 수출에 성공하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커지는 폴더블 시장에서도 핵심 수혜 업체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도 정배열로 꾸준한 우상 추세에 있고 52주 신고가 28,250원을 고점을 찍고 지금은 조정 기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18,5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1943선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좀 등락이 있습니다. 이 장 초반에는 1945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5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면서 40선까지 저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이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폭은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개인이 250억 원 가까이 매수해주면서 현재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트렌드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SK 하이닉스만 이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상승폭 조금씩 내어줍니다. 현재는 0.4% 상승하면서 73,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부터 네이버까지는 모두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모비스는 이 하락폭을 키워갑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24만 4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만 오늘 장에서 좀 특징적인 것은 바이오주들이 다시 치고 올라옵니다. 셀트리온은 2% 가깝게 상승하면서 15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조세가 들어갔다는 소식이 이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5% 가깝게 급등하면서 현재 30만 원 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최근 기관이 계속 매수해 오고 있습니다. 8거래 연속 매수해주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 나타냅니다. 그리고 10위권에는 SK텔레콤 올라와 있습니다. 2% 상승하면서 24만 3,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시장은 0.14%의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요, 9시 15분경에 605포인트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2포인트 빠지면서 603선에서 흘러갑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큽니다. 32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8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436억 원 가까이 매수해주면서 시장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2.8%의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이 잘 갑니다. 최근 좀 급락했던 만큼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ENM은 1%대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헬릭스미스 0.4%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KMW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63,5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현재는 조금씩 상승폭을 내어주면서 2%대 이 강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62,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좀 빠집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18만 원 선 턱걸이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메디톡스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단 메디톡스는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37만 3,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SK머트리얼즈 어제 기관이 큰 폭으로 매수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3거래 연속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UBS 측에 좀 큰 폭으로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2% 가깝게 하락하면서 18만 2,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휴젤은 0.58% 약보합권,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6만 원대 회복된
시작됐는데 오늘 다시 장초받은 6만 원 선 깨지면서 59,6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HLB는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4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1213원 선에서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RFHIC를 8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20%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4만 원 주셨는데 계속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 RFHIC는 지금 어떻게 보면 5G, 미래에 기대되는 어떤 부품주의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라칼륨, 반도체, 이런 트랜지스터라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통신, 가장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성에 문제되는 그걸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화해 사태로 약간 주춤하지만 화해 사태가 잘 진정이 된다 그러면은 화해를 중심으로 해서 화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어떤 통신업자들이 거의 채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품은 지속적으로 수급이 분명히 딸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어떤 추가적인 매력은 지속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화해 사태 때문에 주춤했던 것은 지금 어떤 상승 추세에서의 변함이 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4만 원 충분히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화장품주 중에서 이제 코리아나를 저가 매수로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갖고 우리가 장세의 특징이 그렇죠. 그동안에 낙폭으로 인해서 낙폭이 과대됐던 종목들이 반발 매수로 인해서 또 반등하는 이런 장이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장 바이오, 제약 화장품 이렇게 어떤 테마를 이루어지는 이런 종목들 자체가 그동안에 가장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어떤 완연하게 상승의 흐름에서 어떤 흐름을 다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반등의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지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1차적으로 화장품주가 먼저 1차 상승을 했는데 전반적인 1차 상승에서의 그럼 2차, 3차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화장품주가 다 똑같겠지만 이 코리아나는 특히 이제 기초라든가 색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장해 왔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많은 종목들이 안 좋았는데 코리아나는 금년 들어서 이제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어떤 증가세로 반전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의 좋은 어떤 징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중국발 ODM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나면서 실적에 이제 견인을 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또 그동안에 시장에서 또 안 좋았던 그런 요인들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대주주들이 또 지분을 받고 증여를 받았죠. 형제들 간에 증여를 받았는데 또 증여세를 주식을 팔아갖고 내는 이런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의 어떤 대주주의 매도 이런 것이 주가의 발목을 잡은 그런 요인이었었는데 그것이 일정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이제 거의 다 됐다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팔았던 주식을 일부 다시 산다 그러면은 지금 또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시점에서의 또 매수를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 어떤 매수의 가능성도 있다. 대주주의 지분 확대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면서 지금으로서는 2차 상승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매매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매수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4,500원, 선절가는 3,000원 가입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장의 쾌도난마 시간 이어갑니다. 이정민 멘토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장 그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식반장 이반장 이정민입니다. 오늘 어저께 제가 장 잡아드릴 때요. 5장에 개인들 수급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1,000억 원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5장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을 장악해
해주면 우리가 인정을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기준 장악이 돼서 완료가 됐습니다. 어제 상승 이후에 오늘 소폭 눌림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 뭐 엄청나게 V자 급반등을 치고 가는 장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깨지지 않아야 할 자리들을 지켜주면서 다시 21선 위로 올라섰다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와는 틀리게 오늘 만약에 개인들이 지금 다시 500억 정도 지금 시각이 한 40분 됐는데요. 500억 정도가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커지면 오늘은 다시 한번 음봉으로 밀리는 흐름 전개가 될 거예요. 따라서 오늘 장세는 틈새 종목이 아니고서는 장중 단타는 힘들다. 장중 트레이딩은 하지 마시고 2시 반 넘어서 오후장 종가 매수나 2시 반 이후에 오후장 타점 잡아서 들어가시는 전략이 훨씬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여전히 아직까지 제일 중요한 건 개인들이 따라 붙는가 따라 붙지 않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개인들 매수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부분 오후에 사돈 물량을 팔지 아니면 더 살지를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어제 기준점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의 리스크 관리선 수정을 해야겠죠. 오늘부터는 이제 이 하단선 590포인트를 우리의 38선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되는 자리로 새롭게 수정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죠. 590포인트입니다. 자, 바이오 섹터들 흐름을 봐야겠죠. 제가 시장 반격이 나오면 바이오 중심으로 리드가 될 거다라고 이반적인 캐도남마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신라젠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신라젠 저점에서 사인 드리고 수익 났었고 또 5일선을 익절가 로스커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깨졌을 때도 매도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여기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는 모습이고 신라젠이 끝난 줄 알았지만은 어제 기사들 다 보셔서 아실 겁니다. 압수수색이 들어왔죠. 주가 조작 혐의. 그러고 나서 오늘 반격이 나오는데 이 반등 나온다고 해서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유효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검찰 조사를 해서 증거자료 제출하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이미 나는 저 위에서 신라젠을 매수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은 버티셔야 되는 거고 신규로 단기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정리하는 전략 말씀을 드려요. 제가 HLB 누적 수익률을 지금 70% 내어드리고 있는데 입절가 관리를 계속 하시자라고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뭐 5일선을 타고 있고요. 이 5일선이 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지만 깨지면은 절반이라도 리스크 관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노선 HLB는 37,200원이라는 말씀. 자, 여기 짚고 넘어가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라젠이 어제 압수수색 이슈가 나올 때 제가 언급드렸던 바이오 섹터가 엄청나게 강세로 전환했죠. 즉 시장은 코오롱 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신라젠의 이러한 사태들을 갈라서는 그러니까 이들 때문에 같이 눌렸던 바이오가 아니라 이제는 갈라서는 흐름으로 전개가 됐죠. 그래서 제가 바닥권일 때 제2의 HLB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고 밀렸어도 추가 매수 기회지 절대 겁먹는 자리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상한가 가나 했지만 29.3% 찍고 밀려 끝났어요. 오늘 다시 흔들리는 자리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어디서 샀든 이제 다 수익권이실 겁니다.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단기 수익 실현 그리고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입절가 가져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죠. 저는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보셔라 말씀드리고요. 중기 접근하시는 분들은 여기 올라오는 5일선이 이제 따라 올라올 겁니다. 제 생각엔 하루 이틀 이렇게 눌림목이 나올 건데 이 음봉이 만약에 주어진다라면 따라서 저점 매수를 하셔도 저는 좋다. 여전히 파매시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주가 올라간 게 없죠. 반등 쭉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바이오 쪽 공략하시는 게 좋다. 시장의 중심은
낙폭과대주입니다. 그래서 낙폭과대주 중에서 많이 빠지고 악재들이 다 포함이 돼서 밀렸던 섹터 바이오고 악재 소멸이 어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반등 시작이 됐고 어제 강세 보였던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죠. 자, 어저께 크리스탈 강세 보였죠. 크리스탈. 자, 크리스탈도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들쳐엎고 장대봉이 올라서는 모습이 나왔고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신호를 보셔도 좋고요. 제가 항상 거래량 중심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만약에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2,700원 라인대 익절가 그리고 현재 이런 자리에서 리스크 관리 12,700원짜리만 잘 보유하신다면 여기서 좀 하루 이틀 찌글거린다 하더라도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어제 뭐 기사를 보니까요. 인트론 바이오가 쏘아 올렸다. 바이오의 분위기를 뭐 이런 기사가 나왔던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인트론 바이오입니다. 추가로 기술 이전 계약 금액이 한 4천억 정도 늘었다라는 기사와 함께 어제 상한가를 갔고 역시나 뭐 오늘 매물뼈 부딪히니까 흔들리는 거죠. 이 흔들리는 자리들은 저는 분할로 잡아 들어가도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바이오 쪽은. 근데 제 생각은 제가 하루 먼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있죠. 바로 삼성제약입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삼성제약이 상한가 친 날 잡아드린 게 아니라 말씀을 드렸죠. 왜 갔는가? 이 어려운 시국에 삼성제약이 왜 갔는가? 최장한 라이백스주 인상 삼성 관련으로 계속 연구가 좋게 나오고 계속 진행할 거라는 이슈로 올라갔죠. 그리고 보세요. 패턴을 보셔야 됩니다. 다음날 추가 상승 나오고 음봉을 좀 밀렸죠. 밀렸는데 전일 종가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일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마감이 됐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삼성제약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음봉으로 떨어질 때 저점 매수를 종가에 하는 거예요. 이런 패턴. 즉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전일 종가를 지켰을 때입니다. 전제 조건이 전일 종가를 지켰을 때예요. 그 다음날 반등이 치고 나왔죠. 저는 그래서 이날 삼성제약이 상한가에 가면서 바이오에 대한 쏘아 올린 공은 삼성제약이 먼저 보여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인트론 바이오, 크리스탈 이런 종목이 올라간 것이죠. 다시 이 개념을 보고 인트론 바이오로 넘어가게 되면 보세요. 전일 상한가 이후에 갭 상승 떠서 더 추가 상승 나오다가 매물 소화 받으면서 음봉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기다렸다가 오늘 종가 가격으로 봤을 때 전일 상한가 가격이 인트론 바이오가 종가가 13,550원이었어요. 13,550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 가격을 깨지 않으면서 아랫꼬리가 만들어진다면 종가 베팅이 가능한 거죠. 이런 패턴들은 좀 음봉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좀 접근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실질적으로 지금 현존하는 바이오 중에 가장 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만질 수 있는 바이오를 한 종목만 딱 고르려고 그러면 저는 알테오젠을 좀 보고 싶습니다. 알테오젠이 어제 상한가 갔지만 패턴 보시면은 이미 알테오젠은 지금 현재 종가를 깼죠. 전일 종가를 깨버리면서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전일 종가를 깨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종가 베팅에 규합되는 패턴은 일단 망가졌어요. 그러나 오후장에 상승이 나와서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다시 움직인다라면 저는 종가의 매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종가가 오늘 2시 반 넘어 3시 가격이 전일 종가를 훼손하지 않으면 종가 베팅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고 이게 쭉 밀린다 그러면 저는 밑에서 잡아 들어가는 전략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패턴이 나오겠죠. 밀린다고 한다면 28,500원 라인대에서부터 매수 가능하고요. 오늘 음봉 나오고 내일도 음봉 나온다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매수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오늘 수급이 붙으면서 오후장에 올려놓는 거죠. 여기 아랫꼬리가 쭉 달리면서 전일 종가 위로 올려놓는다. 그러면 종가 베팅이 가능하다라는 측면. 그래서 저는 이제는 시장이 현실적인 대안 그리고 데이터가 확실한 기업 쪽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싸게 사겠는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흔들릴 때마다 바이오 쪽은 이제는 겁먹는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덧붙여드리면서 바이오 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강단을 유지하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를 이렇게 잡아드렸고요. 오늘 보시면은 이 대한광통신을 한번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광통신. 자, 대한광통신이 장대봉이 터졌죠. 대한광통신. 네, 이 대한광통신이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원래는 5G였죠. 5G 분위기를 만들 선봉장 역할을 했었던 게 이 대한광통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쭉 한 1년 넘게 쭉 섰죠. 너무 빨리 주가가 갔었기 때문인데 이 저점권에서 튀어오르죠. 그러니까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시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수와 상관없이. 자, 근데 제가 대한광통신을 보여드리면서 동성제약을 한번 같이 보여드립니다. 동성제약이 FTSE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텐데, 동성제약은 암을 빛으로, 그죠? 암을 치료하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빛으로 치료하는 기계를 대한광통신과 같이 엮여있는 모멘텀이에요. 근데 지금 대한광통신을 5G로 볼 거냐, 바이오로 볼 거냐, 굉장히 아리송한 상태인데, 오늘 이 두 종목이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추천이라기보다는 관심을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이오가 강세면 제약주도 올라가겠죠. 동성제약 이미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빠졌기 때문에 관심 두시면서 타점을 노려보시는 전략, 타점이 나오는 대로 제가 또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반장의 캐도남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시장의 흐름, 그리고 또 종목에 대한 조언들 함께 하실 분들은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반장의 쾌도남마를 검색을 하세요. 돋보기 클릭하셔서 이반장의 쾌도남마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여러 정보들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개인들이 계속 추격 매수가 들어오면 시장은 뒤로 갈수록 약할 것이다. 따라서 공격적 배팅은 자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